비용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낮출까요? 낮출 수 있거든요. 저온 플라즈마 소독기를 쓰는데 근데 그게 한 번 돌릴 때 네, 안녕하세요. 저 12년차 치과 전문의 김병직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혹시 환자분들이 치과를 찾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보통 과잉 진료 아닐까요? 아, 네, 맞아요. 보통은 치과를 갔다 오면 수십만 원이 깨지니까 괜히 과잉 진료를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정직하게 진료하시지만 여러 의료과들 중 어떤 믿음의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과가 치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정치과를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놓고 뭐 교정을 다 끝내지 않고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환자분 입안 사진 찍어놓고 막 거기다가 까만 점 막 찍어가지고 충치라고 한 다음에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니까 믿음의 문제가 조금 많이 불거져서 환자분들이 과잉 진료를 좀 걱정하지 않으시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치과 갔다가 충치가 엄청 많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럼 원장님, 과잉 진료 치과를 거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변보다 너무 싼 치과는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격을 낮출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객단가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싼데 객단가를 유지한다. 그럼 결국은 환자분들의 치료를 더 많이 유인해야 될 동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왜 아파트 앞에 원장님 한 분의 직원들 한 3-4분 있는 그런 치과들이 그렇게 싸게 못해요. 오히려 굉장히 크고 중심가에 있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한 치과들이 보통 싸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보통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중심가에 굉장히 크다 하면 월세나 기타 비용도 굉장히 많을 테고 한데 어떻게 싸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치료를 많이 해야 되고요. 비용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낮출까요? 너와 내가 쓰는 재료에서 낮출 수 있거든요. 재활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소독기도 그거 아세요? 한 번 돌릴 때 한 1,000원 들어요. 정말요? 네네. 그런 소독을 소홀히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온 플라즈마 소독기를 쓰는데 그거는 정말 조금밖에 못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돌릴 때 480원이에요. 9분 단위로 계속 돌리는데 사실 저도 사람이고 경영자인지라 돈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어떤 프로시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변보다 시세가 너무 저렴한 치과는 주의해야 된다가 포인트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과잉 진료 치과 거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직원이 원장님에 비해 너무 많은 치과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 처음에 개업할 때 한 10년 전에는 원장님 한 분당 한 직원 4분 정도를 일반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한 5분에서 6분까지 왜냐하면 연차도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표준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료실만 기준으로는 원장님 5분에 지금 직원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좀 적은 편이죠. 이건 실제로 가본 치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원장님 5분인데 직원 45분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원장실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료는 계속 이뤄지겠죠. 나는 너무 대가족에서 자라서 여럿이서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내가 막 이렇게 청년 실업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다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 결국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피디님? 원장님이 진료 보는 시간이 적어지겠죠? 맞죠?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보통 직원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고년차 치위생사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면접에서 자기는 크라운 깎는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번 해놓으면 원장님이 와서 마무리만 했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치과도 있겠지만 좀 주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맞아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과잉 진료 치과 거르는 법 세 번째 포인트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 치과를 한 4-5번 가셨는데 매번 예약 시간보다 20-30분 이상 기다린다 하시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할 수 있어요. 뭐 4-5번 가서 한 번 정도 많이 기다렸다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치과라는 게 응급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분이 갑자기 이가 부러지셨다 하시면 사실 먼저 봐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럴 수 있는데 매번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 오버부킹이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위한다기보다 일단 와라. 이래서 진료를 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거르겠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그쵸. 매번 갈 때마다 기다리게 하는 치과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치과는 조금 가볼 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자리에서 일정 기간 이상, 물론 그런 7, 8년 하고 10년 한 치과가 모든 환자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진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영 환경에 계속 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라든지 친한 지인분들이 추천한 치과가 저는 양심치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만족이 됐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정말 뭐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에서 나오는 치과보다도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가 나 이렇게 진료받았는데 굉장히 좋더라 했다는 게 굉장히 믿을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맛집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자리에서 오랜 기간 운영된 곳이 맞아요. 더 믿음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양심이 없는 치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치과 직원들, 종사자들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